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인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여수 이하포 사건 관련해 지자체의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기관이 유해 발굴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을 공모했지만 여수시는 공모가 끝난 후에야 뒤늦게 접수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피난선을 미군 전폭기가 기총사격해 150여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이하포 사건. 지난해 여수시는 민간단체 주도로 열렸던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 추모제를 처음으로 주최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 추모비까지 세웠습니다. 유령사업추진위원회, 시의회와 협력해서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들어 미뤄졌던 이하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모양새를 보인 겁니다. 이하포 사건 당시 생존자도 여수시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전 국가에서 이렇게 내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나는 보상도 원치만은 또 한 가지는 여수시 역에 큰 비석을 만들게 해주고. 하지만 이후 이하포 진실규명을 위한 여수시의 행보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난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유해 매장지 발굴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공모했지만 여수시는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지원 대상이 결정되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신청하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누락됐지만 어떻게 이제 그 발굴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하포 사건에 관한 여수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주민들도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지금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기가 아니면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것들은 완전히 묻혀져 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수시는 진화위에 이하포 관련 건의안을 보냈기 때문에 따로 유해 발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추후 유해 발굴 지원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고 이하포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피난선 추정 선박은 인양을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포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흐르는 동안 생존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희생자들의 한을 풀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만의 갯벌이 연간 6,9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제4차 습지 보전 기본 계획을 인용해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정원 박람회를 통해 160만 평의 정원에서 연간 1,60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자동차 4,420대 분량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1개 지역에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해 1.5제곱킬로미터의 폐염전과 폐양식장을 복원했으며 순천시는 이 가운데 순천만 역간척 사업으로 0.5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을 복원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됐던 고흥 해수탕 건물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고흥구는 애물단지가 될 뻔했던 해수탕 건물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초에 착공했지만 50%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고흥군 도양읍의 실내 수영장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 현장입니다. 1년 반 이상을 도심 속 흉물로 을씨년스럽게 방치되면서 인근 도양읍 주민은 물론 고흥군에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사 중단 이전부터 해수탕에 대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향후 공사에 대한 뚜렷한 방향 설정이 어려웠습니다. 전액 군비 예산 125억 원 가운데 이미 50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민선 8기 고흥군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수탕이 이게 놔두면 안 되고 빨리 경제적 타당성 검토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국민 경제 및 타당성 검토를 했고 수영장과 해수탕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수영장은 연간 1억 5천만 원, 해수탕은 2억 8천만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아무리 해수탕의 수요와 요금을 올려잡아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해수탕이 완공됐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뻔했습니다. 고흥군은 기왕에 공사가 중단된 만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 패턴의 변화와 지역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1층 수영장은 군민 건강 증진과 생존 수영 교육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적자 운영이 되더라도 추진하기로 했고 2, 3층 해수탕은 체력 단련 시설과 키즈 카페로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이 해수탕이 뭐 지역이 흥미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바뀐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올 하반기 다시 착공해 내년에 준공될 예정인 도양 복합생활문화공간 건립 사업이 전화 위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KTX 광양역 정차를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광양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민간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X 광양역 정차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용역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용역은 오는 8월 초 완료되며 광양시는 KTX 광양역 정차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교통 수요 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양 항만 물류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광양항의 지난달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3% 감소한 14만 2,900TU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입 물량은 6.28%가 줄었고 특히 환적 화물은 16,059TU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가 감소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군공항 이전 관련 발언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경쟁 구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에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린 데 반해 한평군에서는 5번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군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한평군 사회단체 군공항 유치위원회 주최로 광주시와 국방부가 참가했습니다. 비용은 모두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한평군에서 열린 설명회만 5차례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광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광주 지하철 연장과 레고랜드 유치 등 지역 요구안이 제시됐습니다. 군공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와 통합을 같이 해서 한평의 미래를 만들어주라고 지금. 한평 지역의 유치 움직임과는 반대로 가장 유력한 예비 후보지인 무안군에서는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이전 후보지 발언이 소개되면서 무안군은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평군과 군공항을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한평군은 다음 달부터 권역별로 군 주간 설명회를 갖고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저희들이 권위 있는 여론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군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의향서 제출을 결정토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음 달 광주 군공항과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처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정부 주도로 바뀌고 지원 사업 대상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군공항이 한평으로 유치된다면 기존보다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공항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수용성, 즉 주민 여론입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영광을 순회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회 첨단 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 지역의 2차전지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새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산업 육성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포스코케미칼 등이 자리한 광양 지역에 첨단 산업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첨단 산업특위는 정부의 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 대한 공간 활성화와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장에 맞춰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순천 오후 1시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란 부제의 리웨이크 버스킹과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회랑 전시, 바다 정원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은 옛 순천부 읍성터의 지상 1층, 지하 3층의 광장 형태로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이며 2021년 개관해 순천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전남도가 시민사회단체에게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쓰는 올해 전남도청 사무관리비는 769억 원대. 예산 일부가 사적 물품 구매에 쓰인 정황이 불거진 뒤 전남도청은 사무관리비 실태 점검을 선언했습니다. 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징계 등 필요하다면 징계도 하고. 당장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5년치 사무관리비 전수조사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전남도청의 본청 조직은 12개 실국 62개과 250개 팀, 실국과 팀별 사무관리비를 담당하는 서무 담당자가 1명씩 있는 걸 감안하면 줄잡아 300여 명입니다. 감사관실 말대로 5년치를 본다면 5년간 서무 담당자 연인원 1,500명이 집행한 사무관리비 실태를 살펴야 하는 셈입니다. 또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사무관리비가 사용된 매점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매점 계정의 특정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된 물품 내역과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의 대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점에서 다른 걸로 영수증을 스코프로 붙여서 끊어주고 사무용품이라고 쓰면 그거 어떻게 확인하시죠? 그렇게 운동하면 할 말 없는 거죠. 5년치 사무관리비를 들여다보겠다면 전남도의회 사무처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미 전남도의회 사무처는 인사권 독립으로 감사관실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빠듯한 시군 정기 감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은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금을 쓰는 전남도청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불거진 만큼 경찰이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의 수사 개시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범죄가 드러나는 대로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의 사적 물품 사용 문제를 감사했던 전남도청이 훈계로 매듭 지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체 전수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이걸 진실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한편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예고된 뒤 전남도청 간부 공직자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전방위적으로 기자회견 취소 요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역대 순천시장들이 만나 박람회 성공 개최를 함께 기원했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어제 박성용, 신중식, 조충훈, 허석 전 시장 등 4명의 역대 민선 순천시장들을 초청해 노관규 시장과 함께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정치적 입장은 다르더라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순천시 발전에 대해서는 역대 시장들이 전혀 이견이 없었다며 순천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비 등을 조합비로 지출한 여수의 한 노동조합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수경찰은 노조 간부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당 노조 조합장과 간부 등 2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 간부의 개인 소송비 800여만 원을 조합비로 지출한 정황이 MBC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헥타르로 지급 단가는 인증 단계와 재배 유형에 따라 노는 헥타르당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입니다.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와 특작 등 기타 바짝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가 한우 산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평균 가격의 10에서 50% 수준인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남도장터 기획전과 특판 행사에 축산물 판매업체 79개소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온라인 판매도 확대합니다. 또 저능력우 도태, 송아지 생산 경험이 없는 암소 비육 등을 통한 송아지 생산량 조절을 위해 한우 사육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포스코를 상대로 조속한 상생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지주회사의 포항 이전 등으로 인해 광양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 이전을 조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